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공과대학의 그 뿌리를 두고 있어 공학계열 전공에 특히 강세를 보이는 아주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아주대학교에서는 문화인, 협동인, 창조인, 전문인, 세계인을 합친 다산형 인재를 지향하는 만큼 다산이라는 키워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2024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아주대학교 핵심 학생부 종합 전형 중 하나였던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이 폐지되었으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이 폐지가 일으킬 아주대학교 2024학년도 입시 변화에 주목하여 오늘 이 콘텐츠를 읽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주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및 2022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 그리고 2개년 주요 수시 전형의 변화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2024학년도 아주대학교 입시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이 폐지입니다. 아주대학교의 대표적인 두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과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이었는데 2024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이 폐지되며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던 인원이 타 전형 및 정시 모집으로 고루 넘어갔습니다. 그중 학생부 종합 첨단 융합인재 전형으로 인원이 가장 많이 이동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후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의 입결을 분석하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주대학교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에 기재된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산출할 때 진로 선택 과목 상위 제과목을 반영하기 시작했으나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 진로 선택 상위 제과목의 성취도가 A이기 때문에 해당 변경사항은 입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일부 모집 단위에서 선발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합격의 기회가 다소 넓어졌으니 본인이 지원하실 모집 단위의 인원 변동을 한번 체크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첨단 융합인재 전형으로 전형명을 변경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첨단인재 전형을 학생부 종합 창의 융합인재 전형으로 변경한 것도 그렇고 첨단학과의 신입생을 주로 선발하는 전형의 명칭에 융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최근 확실히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주대학교의 2023학년도 입결을 분석하기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참고하실 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는 2022학년도까지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시 계열별로 반영하는 교과 및 교과 반영 비율을 다르게 설정해 두었다가 2023학년도부터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의 성적을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장이 아주대학교 입학처에 문의해본 결과 2022학년도의 입결은 학과 계열에서 반영하는 교과목의 성적을 활용하여 내신 성적을 산출하였고 이수 단위는 반영되었으나 반영 비율은 적용되지 않은 단순 평균 자료이며 2023학년도의 입결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모든 모집 단위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의 이수 단위를 반영하여 학생부 등급 성적을 산출한 자료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는 공개된 입결 자료에서 반영 교과의 차이가 있으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기억하시고 본 콘텐츠의 입결 자료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는 작년도 그렇고 입결을 상당히 헷갈리게 공개하고 있는 편이라 자료 취합 및 정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위에 첨부해드린 입결 파일은 2023년 6월 중순인 현재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로 대학 어디가 측이 50% 내신컷 성적 및 70% 내신컷 성적을 반영하여 수정 업로드된 파일입니다. 그런데 5월 말 당시 업로드되어 있던 자료에서 공개된 70% 내신컷 성적은 대학 어디가 측에서 공개한 70% 내신컷 성적과 달라서 세종대학교와 비슷하게 아주대학교 측이 입결 공개 기준과 대학 어디가 측이 입결 공개 기준이 상이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입학처와 어디가의 입결을 따로 분리해서 정리할까 싶었으나 또 최근 업데이트 입결 자료는 대학 어디가의 50%, 70% 내신컷 성적을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을 나누어 편차를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팀장도 이를 설명해드리면서 정신이 없고 헷갈리는데 이처럼 입결 공개 기준이 혼란한 경우에는 더더욱 정량적 수치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드릴 전형은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아주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는 2021학년도까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는데 2022학년도에 자연계열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합 4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 인문계열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합 4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이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생겼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없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갑자기 생긴 데다 아주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성적대에 비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특히 인문계열의 경우 더욱 다소 높게 잡힌 감이 있어서 2022학년도 아주대학교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의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2022학년도에 들어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의 합격 내신 등급은 최종 등록자들이 최고 내신 성적, 평균 내신 성적, 70% 내신컷 성적을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2023학년도부터는 등급합 조건을 1등급 완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입결이 상승했을 것을 예측할 수 있고 2024학년도에는 2023학년도와 동일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데다 새로이 반영되는 진로 선택 과목의 영향력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 예년과 비슷한 입결 흐름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및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이 높은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입니다. 전형 전체에서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은 약 2.52이며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2.40,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 2.70가량으로 아주대학교가 공학계열 중심 대학인 만큼 자연계열이 입결이 조금 더 높은 편이고
그리고 실제로 입결이 높은 모집 단위 역시 자연계열 위주로 포진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 인프라가 상당히 튼튼한 만큼 역시나 간호학과의 입결이 가장 높고 매년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소프트웨어학과, 전자공학과, 응용화학, 생명공학과 그리고 인문계열에서는 심리학과도 입결이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편차 1, 2값을 살펴보시면 편차 1은 그렇다 쳐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0명 중 5등에 해당하는 최종 등록자의 50% 내신컷 성적에서 7등에 해당하는 70% 내신컷 성적을 뺀 편차 2 값이 양수인 모집 단위가 있는 것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 아주대학교와 대학 어디가의 내신 등급 산출 및 공개 기준이 달라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등급별 환산 점수 간격이 3등급까지는 1점씩 나다가 4등급으로 넘어오면서 3점, 그 이후로부터는 5점씩 차이가 나고 있어서 7등에 해당하는 학생이 단순 내신 등급만 평균을 내면 내신이 더 높지만 4등급 이하의 등급을 맞은 과목이 많아 환산 점수 상에서 밀렸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편차 1이 절대값이 클수록 평균 내신 성적과 70% 내신컷 성적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많이 발생하였든 입결 분포에서 중간 라인대의 학생들이 많이 이탈하여 7등 학생과 7등 이후의 학생 간 내신 성적 차이가 많이 났든 간에 편차 1이 절대값이 작은 모집 단위에 비해 합격자 내신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점을 짚어드리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2022학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도입으로 인해 환경안전공학과, 경영학과, 사회학과를 제외하고 모든 모집 단위의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이 하락했습니다. 경영학과는 2022학년도에 이례적으로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이 관연도 대비 0.81등급이나 상승했고, 그래서 역시나 2023학년도에 들어 경쟁률이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2022학년도에 금융공학과와 국어국문학과는 각각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 및 최저 내신 성적이 금융공학과는 1.55등급, 1.83등급, 국어국문학과는 1.62등급, 1.88등급씩 크게 떨어져서 2022학년도 당시에도 경쟁률이 높아진 상태였는데 더욱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갑작스러운 폭발이나 빵꾸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는 한데,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 안정 지원을 하고 싶으신 수험생들께서는 본인이 내신 성적이 합격자의 최고 내신에 가깝지 않은 이상은 이처럼 입결이나 경쟁률이 급격히 바뀐 모집 단위보다는 잔잔한 범위에서 변화를 겪는 모집 단위를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전형은 여느 학생부 종합 전형들과 마찬가지로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에서도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및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이 높은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전체에서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은 약 3.12이며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2.92,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 3.49가량으로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이 입결이 더 높습니다. 아주대학교의 대표적인 인기과인 의학과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실시하지 않고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 및 논술 전형으로만, 약학과는 오직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기에 당연하게도 의학과와 약학과의 경쟁률 및 입결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의학과와 약학과의 경우 입결이 다른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에 비해 낮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는 첫 번째로 의학과는 국수 영탐 중 4개 영역합 6등급 이내 탐구 2과목 평균, 약학과는 국수 영탐 중 4개 영역합 7등급 이내 탐구 2과목 평균의 상당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비교과가 빼어난 특목 고등학교 수험생도 많이 합격했기 때문이지 실제 합격자들의 수준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이 위상을 고려했을 때 최상위권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최종 등록자의 최저 내신은 의학과에서 3.50, 약학과에서 4.24인데 이 팀장이 단정지어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해당 학생들은 100% 비교과 관리를 철저하게 해둔 특목 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의학학 모집 단위 이외에서도 최종 등록자의 최저 내신이 4등급 후반대 이후로 낮게 형성되어 있다면 이는 비일반 고등학교 출신 수험생일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매년 입결이 변동되기는 해도 의학과, 약학과뿐 아니라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도 가장 입결이 높았던 간호학과, 아주대학교 공학계열 학과에서 간판학과로 칭해지는 전자공학과, 그리고 최근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점차 인기가 늘어가고 있는 생명과학과 역시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두에 모두 입결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편 영어 영문학과 및 불어 불문학과처럼 주로 입결이 낮은 편에 속하는 학과들도 있는데, 최종 등록자의 최고 내신 성적에서 최저 내신 성적을 뺀 편차 1 값이나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 성적에서 최저 내신 성적을 뺀 편차 2 값도 함께 살펴보시고, 편차가 큰 경우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입결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특목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3학년도 입결 자료를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과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이 차이나는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으로 칠한 칸의 값이 클수록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보다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이 더 떨어져 특목고등학교 학생 또는 내신을 커버할 만한 비교과를 가진 학생들이 많이 합격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두 전형의 입결을 균형 있게 참고하신 이후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전형이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환경안전공학과나 수학과는 최종 등록자의
등록자의 평균 성적이 꽤 떨어졌는데 이는 최종 등록자의 최저 내신 성적을 보았을 때 수학과는 3.09등급에서 4.97등급으로 1.88등급이 떨어졌고 환경안전공학과는 2.81등급에서 6.80등급으로 무려 3.99등급이나 떨어져 합격자의 전반적인 내신 등급이 하락했다기보다 합격자 내신 분포에서 하방 라인에 위치한 수험생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점은 이 팀장이 여러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들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입결을 해석했던 것과 비슷하게 접근하시면 되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언제나 평균이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하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전형은 2023학년도까지 실시했으나 2024학년도부터는 폐지되는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 그리고 2023학년도까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신입생 30명만을 모집했으나 2024학년도부터 선발 모집 단위가 확대된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전형입니다.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다양한 역량을 고루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과 지원 전공에 포커스를 두고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이 둘로 나뉘어 있어 전형별로 요구하는 인재상이 꽤 명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의 폐지가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많으셨는데, 이는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이 폐지되고 해당 인원이 어느 전형으로 이동했는지를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아주대학교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전형별 세부 모집 인원 증감을 정리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첨단 융합인재 전형은 기존에도 장학 혜택이 달랐을 뿐 평가 모형이 똑같아서 사실상 같은 범주로 묶어도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이 인원이 그대로 학생부 종합 첨단 융합인재 전형으로 넘어온 금융공학과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한편 AI 모빌리티 공학과와 첨단 신소재 공학과는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이 인원과 함께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이 인원도 빼서 대부분을 학생부 종합 첨단 융합인재 전형으로 이동시켰으며,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는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만 실시하다가 해당 인원을 그대로 첨단 융합인재 전형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해당 모집 단위들의 경우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 이외의 전형에서 모집 인원을 끌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전공 역량에 조금 더 집중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아무리 학창시절을 열심히 보내고 여러 활동에 참여한 것이 생활기록부에서 느껴지더라도 전공과 관련해 뚜렷한 목적의식이 보이지 않거나 관련 탐구활동이 적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훨씬 불리해지게 되겠죠. 다른 모집 단위는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이 폐지에 따라 몇 모집 단위에서 해당 전형의 일부 인원이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를 전공 역량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하시기보다는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이 최초 합격군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전공 관련 비교과에 뚜렷한 강점을 보이는 합격자들이 합격군에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것이라 해석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첨단 융합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 두 전형이 성격이 비슷한 것은 맞지만 전형 구성상으로 학생부 종합 첨단 융합인재 전형은 면접형,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은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AI 모빌리티학과 첨단 신소재 공학과 금융공학과에 지원하실 수험생들께서는 2024학년도부터 면접고사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고른 기회 전형을 제외하고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모두 면접형 전형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아주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 카드를 쓰려면 무조건 면접을 보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과 학생부 종합 첨단 융합인재 전형이 면접 평가 요소 및 배점에는 별 차이가 없기는 한데, 학생부 종합 첨단 융합인재 전형이 보다 전공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 시 서류 활동을 묻더라도 전공 계열과 관련된 활동을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 및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단일 모집 단위의 신입생만 선발하던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전형이 2023학년도 입시 결과 그리고 2개년 입결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아주대학교 입학처에서는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이 폐지되니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이 학생부 종합 첨단 융합인재 전형으로 이어지는 AI 모빌리티 공학과 첨단 신소재 공학과 금융공학과의 2023학년도 입결만 공개하였기 때문에 자료에 꽤 빈 공간이 많이 생겼음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워낙 빈약한 데다 올해부터 해당 전형이 폐지되는 만큼 별다른 분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과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을 동시에 실시한 겹치는 모집 단위의 입결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에서보다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이 입결이 높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으로,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 선발 방향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3학년도의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비율은 두 전형이 크게 다르지가 않고 오히려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에서 미세하게나마 학업 역량을 더 평가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에서는 성실성을 10% 더 많이 평가하니 전체 학업 성취도 또한 많이 고려했을 것이고,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자기주도성을 11% 더 많이 평가하기 때문에 전체 내신이 고르게 좋지는 않아 전체 내신 등급이 높지는 않더라도 전공 관련 교과 성적이 모두 좋다면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하는 등 단순 내신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공과 관련한 심도 있는 탐구 경험이 많은 특목고등학교 수험생들이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은 일반고등학교,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은 특목고등학교라는 공식이 암암리에 통하고 있기도 했고요. 아무튼 아까 이 팀장이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에서도 진로 역량을 평가하기는 하니 기존이었다면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으로 지원했을 수험생들이 2024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으로 유입되어 진로 역량의 강점이 있는 합격군이 파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해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시 입시를 놓고 봤을 때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의 인원이 학생부 종합 첨단 융합 인재 전형을 제외한 다른 전형으로 뿔뿔이 흩어진 모집 단위의 경우 어느 정도 특목고등학교 학생들이 불리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으로 밀려 들어올 특목고등학교 학생들에 대비하여 학생부 비교과 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한다는 점을 특목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첨단 융합 인재 전형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강점을 보여주기 적합한 전형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인지하셔서 2024학년도 아주대학교 입시를 현명하게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 역시 아주대학교에 지원하고자 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